여러분, 지금 혈압약 드시고 계신가요? 그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놀라운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2세 김순자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가 10년 동안 매일같이 먹던 혈압약을 완전히 끊으셨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병원에서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대요. 혈압이 180에서 120으로 떨어졌거든요. 약 없이 말이죠. 처음에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만나 뵙고 병원 기록까지 확인해 보니 정말 사실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과 함께 삼키는 그 작은 알약. 평생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한 번 시작하면 평생 드셔야 합니다라고 하셨을 때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62세부터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대요.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50이 나왔거든요. 처음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두면 뇌졸중이나 심장병 위험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니까 무서워서 바로 약을 먹기 시작하셨죠. 처음엔 한 알로 시작했는데 65세가 되니까 2알로 늘어났고 68세엔 3종류를 같이 드셔야 했대요. 아침에 2알, 저녁에 1알. 약값만 한 달에 5만 원이 넘게 들어갔죠. 그런데 문제는 약을 먹어도 혈압이 잘 안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부작용만 생겼대요. 어지럽고 마른 기침이 계속 나고 발목이 붓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할머니는 특히 마른 기침이 심하셨대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기침 때문에 깨고 대화하다가도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민망할 때가 많았대요. 병원에 가서 선생님, 이 기침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혈압약 부작용인데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TV에서 우연히 한 의학 다큐멘터리를 보셨대요. 일본의 100세 장수 마을 오키나와 이야기였는데 그 마을 노인들은 혈압약을 거의 안 드신다는 거예요. 평균 연령이 87세인데도 고혈압 환자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된대요. 대신 그들만의 특별한 생활 습관이 있었죠. 매일 아침 특별한 방법으로 물을 마시고 간단한 운동을 하고 마늘과 양파를 특별하게 조리해서 먹는다는 거였어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완전히 바뀌셨대요. 도서관에 가서 혈압 관련 책을 10권이나 빌려오셨고 인터넷 유튜브로 관련 영상을 다 찾아보셨대요.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건강 강좌도 빠짐없이 들으러 다니셨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 결과 딱 3가지 핵심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간단해요. 바로 아침 공복 특별물 마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이 아니에요. 온도, 양, 마시는 속도, 첨가물까지 모든 게 과학적으로 계산된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발목 펌프 운동이에요. 이것도 누워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운동인데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의학적으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거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흑마늘과 자색양파를 활용한 천연 혈압 조절 비법입니다.
이건 일본 오키나와와 그리스 장수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비법이래요. 할머니는 이 세 가지를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어요.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대요. 역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도 하셨죠. 그런데 딸이 엄마, 약도 한 달 먹고 휴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해보세요 라고 격려해줘서 계속하셨대요. 2달째부터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고 그 지긋지긋한 마른 기침이 줄어들었대요. 석 달이 지나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병원에서 혈압을 재니까 150이던 게 135로 떨어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요즘 뭐 드시나요? 라고 물어보셨대요. 할머니가 실천하고 계신 방법을 말씀드리니까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계속해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약을 한 알 줄여주셨어요. 6개월 후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압이 120에 80으로 완전히 정상이 된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믿기지 않으셨대요. 할머니 정말 약 안 드셔도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더래요. 그날 할머니는 병원에서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신 거죠. 지금은 2년째 약 없이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계세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체크는 하시는데 매번 120 전후로 나온대요. 주치의 선생님이 할머니가 우리 병원 레전드예요. 다른 환자분들한테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하실 정도래요. 여러분,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약 없이 혈압을 조절한다는 게 가능할까 싶었죠. 그런데 실제로 할머니를 만나 뵙고 병원 기록도 확인해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혈압이 180에 110에서 120에 80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약 없이 말입니다. 물론 모든 분들께 다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고 증상이 심한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처럼 생활 습관 개선으로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는 희망은 가져보실 만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침 공복 특별물 마시기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할머니가 실천하신 방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좀 달라요. 과학적 근거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먼저 물의 온도가 가장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도, 너무 뜨거운 물도 안 됩니다. 정확히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어야 해요. 왜 이 온도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찬물을 마시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혈압이 올라가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혈압이 가장 높은 시간인데 여기에 찬물까지 마시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서 아침에 찬물을 마신 그룹이 미지근한 물을 마신 그룹보다 혈압이 평균 10회 더 높게 나왔대요. 반대로 뜨거운 물은 어떨까요? 뜨거운 물은 식도와 위를 자극합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면 위 점막이 약해져 있는데 뜨거운 물이 자극을 주면 위산이 과다 분비되고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우리 몸이 가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온도인 거죠.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대요. 저녁에 물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두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물에 찬물을 조금 섞어서 온도를 맞추셨대요. 처음엔 온도계로 재면서 하셨는데
나중엔 손목에 떨어뜨려 보면 딱 알겠더래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마치 아기 분유 타는 온도 같은 느낌이래요. 양은 정확히 500ml, 즉 생수 한 병 정도예요. 종이컵으로는 3잔 정도 되죠.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땀으로 약 5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어요. 이때 500ml의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시는 방법이에요.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10분에서 15분에 걸쳐서 나눠 마셔야 해요. 할머니는 이렇게 하셨대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첫 번째 컵을 마시고 5분 후에 두 번째 컵, 또 5분 후에 세 번째 컵을 마셨대요. 이렇게 나눠 마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꺼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거든요. 천천히 마시면 우리 몸이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할머니만의 특별한 비법이 하나 더 있어요. 물에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으시는 거예요. 레몬이 왜 좋을까요?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혈액 속 칼슘이 혈관벽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혈관에 칼슘이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이게 고혈압의 원인이 되거든요. 또 레몬의 비타민C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줍니다. 할머니는 레몬이 없을 때는 사과 식초를 한 스푼 넣으셨대요. 사과 식초도 레몬과 비슷한 효과가 있거든요. 단,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엔 레몬이나 식초 없이 그냥 물만 드시다가 적응되면 조금씩 넣으세요. 할머니도 처음엔 속이 좀 쓰리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괜찮아지셨대요. 두 번째 방법은 발목 펌프 운동입니다. 이건 정말 쉬우면서도 효과가 놀라운 운동이에요. 의학적으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우리 다리에는 전체 혈액의 70%가 있습니다. 이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올려보내는 게 바로 종아리 근육의 역할이에요.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정맥을 압박하고 이 압력으로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 거죠. 마치 펌프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종아리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우리처럼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더 심해요.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다리에 혈액이 정체됩니다. 그러면 심장은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거죠. 할머니가 하신 발목 운동은 이렇습니다. 먼저 편안하게 누우세요.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위로 젖혔다가 아래로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위로 젖힐 때는 발가락이 얼굴 쪽을 향하도록 최대한 당기고 5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발레리나처럼 발끝을 쭉 펴서 5초간 유지해요. 이게 한 세트입니다. 이걸 30번씩 하루에 3번 하시면 돼요. 처음엔 10번만 해도 종아리가 땡기고 쥐가 날 것 같을 거예요. 그럼 5번씩 나눠서 하세요. 5번 하고 30초 쉬고 또 5번 하고 쉬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주일만 하시면 30번도 거뜬해집니다. 할머니는 이 운동을 시작하고 3일 만에 다리가 가벼워지는 걸 느끼셨대요. 일주일 후엔 밤에 자다가 나던 쥐가 완전히 없어졌고 한 달 후엔 발목 부종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까치발 서기처럼요.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릴 때 종아리에 힘을 꽉 주고 3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도 30번씩 하루 3번. TV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 기다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이 운동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셨어요. 바로 발가락 운동이에요. 발가락을 쫙 폈다가 오므리는 동작을 반복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발가락 운동이 말초혈관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더욱 좋게 만들거든요. 발가락을 펼 때는 최대한 벌리고 오므릴 때는 주먹 쥐듯이 꽉 오므려요. 이것도 30번씩 하루 3번. 이제 3번째 방법. 가장 중요한 흑마늘과 자색양파를 활용한 천연 혈압 조절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이 할머니 혈압 조절의 진짜 핵심이었대요. 사실 물 마시기와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진짜 혈압을 확 떨어뜨린 건 바로 이 천연 식품 요법이었습니다. 마늘과 양파가 혈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잘못 드시고 계십니다. 그냥 반찬으로 먹는 정도로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할머니는 일본 오키나와와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장수 비법을 연구하시다가 특별한 방법을 발견하셨어요. 바로 흑마늘, 자색양파 발효즙입니다. 먼저 왜 흑마늘이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일반 마늘도 좋지만 문제가 있어요. 첫째, 냄새가 너무 심하죠. 둘째, 위에 자극이 심해서 속쓰림을 일으킵니다. 셋째, 생마늘은 혈압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흑마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마늘을 2주간 숙성시키면 알리신이 S알릴시스테인으로 변하는데 이 성분이 혈압 조절에 훨씬 효과적이에요. 게다가 항산화 성분이 일반 마늘의 10배, 폴리페놀은 5배나 많아집니다. 할머니는 직접 흑마늘을 만드셨어요. 통마늘 2kg을 전기밥솥에 넣고 보온 상태로 2주간 두시는 거예요. 처음 3일은 마늘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지만 그 후로는 냄새가 거의 안 나요. 2주 후에 꺼내보면 마늘이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이걸 하루에 한 통씩 까서 유리병에 보관하시면 돼요. 귀찮으시면 시중에서 파는 흑마늘을 사셔도 되는데 중국산 말고 꼭 국산으로 사세요. 자색 양파를 쓰는 이유도 있어요. 일반 양파보다 안토시아닌이 20배나 많거든요.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또 자색 양파의 퀘르세틴 함량이 일반 양파보다 3배 많은데 이 퀘르세틴이 혈전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 연구에서 퀘르세틴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의 혈압이 평균 7매 감소했다고 발표했어요. 자, 이제 할머니의 특별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흑마늘 자색 양파 발효즙 만드는 법입니다. 재료는 이렇습니다. 흑마늘 30개, 자색 양파 3개, 사과 식초 500ml, 올리고당 3스푼. 먼저 자색 양파를 얇게 채 썰어요. 너무 두꺼우면 영양소가 잘 안 우러나니까 최대한 얇게 써세요. 유리병에 양파를 넣고 흑마늘을 하나씩 까서 넣습니다. 흑마늘은 으깨지 말고 통으로 넣으세요. 으깨면 쓴맛이 날 수 있어요. 여기에 사과 식초를 부어서 재료가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올리고당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올리고당은 발효를 돕고 맛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꿀을 넣어도 되는데 꿀은 열에 약하니까 마지막에 넣으세요. 이걸 밀봉해서 냉장고에 일주일간 숙성시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흔들어주면 더 좋아요. 일주일 후에 건더기는 건져내고 즙만 짜서 다시 유리병에 담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건더기를 그냥 버리지 마세요. 믹서에 갈아서 된장에 섞어 드시면 혈압 조절 된장이 됩니다. 할머니는 이 된장으로 찌개를 끓여 드셨는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았대요. 완성된 발효즙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소주잔 1잔씩 드시면 돼요.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 30분에 드세요. 처음엔 맛이 좀 강할 수 있어요. 그럴 땐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처음 일주일은 물과 10일로 희석해서 드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이것에 비트를 추가하셨어요. 비트는 천연 혈압 강화제라고 불릴 정도로 효과가 확실합니다. 비트에 들어있는 질산염이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하면서 혈관을 확장시키거든요. 영국 런던 대학 연구팀의 실험을 보면 비트 주스 250ml를 마신 지 3시간 만에 혈압이 10명 떨어졌고 그 효과가 24시간 지속됐다고 해요. 할머니는 일주일에 3번 비트 주스를 만들어 드셨어요. 비트 1개, 당근 1개, 사과 반 개를 믹서에 갈아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거죠. 비트는 생으로 갈면 흙냄새가 나서 먹기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땐 비트를 살짝 쪄서 갈면 됩니다. 5분만 쪄도 냄새가 많이 없어져요. 이 3가지, 즉 흑마늘, 자색양파 발효즙과 비트 주스를 병행하신 결과가 놀라웠어요. 할머니는 이걸 시작하고 2주 만에 혈압이 10이 떨어졌대요. 한 달 후엔 20이 떨어졌고 2달 후엔 160이던 수축기 혈압이 130으로 안정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할머니 도대체 뭘 드신 거예요? 라고 놀라셨대요.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흑마늘의 S알릴시스테인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양파의 퀘르세틴이 혈전을 예방하며 식초의 아세트산이 콜레스테롤을 낮춥니다. 비트의 질산염은 산화질소를 생성해 혈관을 이완시키죠. 이 4가지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혈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사항이 있어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해요. 마늘과 양파가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중복되면 출혈 위험이 있거든요. 또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김순자 할머니의 3가지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실천할 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들과 추가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째, 절대로 갑자기 약을 끊지 마세요. 이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고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반동성 고혈압이 올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약으로 억제되어 있던 혈압이 갑자기 폭발하듯이 올라가는 거예요. 심한 경우 수축기 혈압이 200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위험이 급격히 높아져요. 실제로 제 이웃 아저씨가 혈압약을 갑자기 끊었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냐면 처음 2개월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서 약은 그대로 드셨어요. 매일 혈압을 체크하면서 기록하셨죠. 3개월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제가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는데 혈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약을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요? 라고 상의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혈압 기록을 보시고 그럼 한 알 줄여보죠 라고 하셨대요. 그 후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상담하면서 천천히 줄여나가셨어요. 6개월에 걸쳐서 세 알에서 두 알로, 두 알에서 한 알로, 한 알에서 반 알로, 그리고 마침내 0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이셨습니다. 중간에 혈압이 다시 오르면 약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다시 시도하셨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은 마라톤입니다. 둘째, 혈압을 매일 체크하고 기록하세요. 가정용 혈압계를 꼭 하나 사세요. 3만 원에서 5만 원이면 괜찮은 걸 살 수 있어요. 할머니는 오므론 자동 혈압계를 쓰셨는데 정확하고 사용하기도 편하대요. 혈압은 언제 재야 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후, 저녁 식사 전. 하루 2번 재세요. 재기 전에는 5분 정도 안정을 취하고 화장실도 미리 다녀오세요. 커피나 담배는 측정 30분 전부터 금지입니다. 팔은 심장 높이에 두고 등은 의자에 기대고 다리는 꼬지 마세요. 이렇게 정확한 자세로 재야 정확한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꼭 혈압 수첩에 기록하세요. 날짜, 시간, 혈압 수치, 맥박까지 다 적으세요. 그날 특별히 먹은 음식이나 스트레스 받은 일이 있었다면 그것도 메모하세요.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패턴이 보여요. 아, 짜게 먹은 다음 날은 혈압이 오르는구나. 운동한 날은 혈압이 내려가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셋째, 염분 섭취를 철저히 관리하세요. 아무리 좋은 방법을 써도 짜게 먹으면 다 소용없어요. 한국인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3,500mg인데 고혈압 환자는 2,000mg 이하로 줄여야 해요. 이게 소금으로는 5g, 티스푼 하나 정도입니다. 어떻게 줄일까요? 할머니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국물은 남기세요. 국물에 염분의 70%가 들어있어요. 둘째, 간장 대신 레몬즙이나 식초를 쓰세요. 셋째, 향신료를 활용하세요. 후추, 고춧가루, 마늘, 생강으로 맛을 내면 소금이 덜 필요해요. 넷째, 가공식품은 피하세요. 라면 하나에 나트륨이 2000mg이 들어있어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혈압을 올립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10분 명상을 하셨어요. 명상이 어려우면 심호흡만 해도 돼요. 4초 들이쉬고 4초 멈추고 4초 내쉬는 444호흡법을 하루 3번, 5분씩만 해도 혈압이 5에서 10은 내려갑니다. 또 할머니만의 특별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었어요. 바로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자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난 것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처음엔 억지로 하는 것 같았는데 한 달쯤 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긍정적인 마음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도 안정시킨대요. 다섯째, 체중 관리하세요. 체중 1kg 빠지면 혈압이 1에서 2미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할머니도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서 자연스럽게 5kg이 빠지셨어요. 특별한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건강한 습관으로 자연스럽게 빠진 거죠. 여기서 할머니만의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혈압 친구 만들기입니다. 할머니는 동네에서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친구 3명과 건강 모임을 만드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혈압 수치를 공유하고 좋은 정보를 나누고
함께 산책도 하셨대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함께 하면 서로 격려하면서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 모임이 이제는 20명으로 늘었대요. 회원들 중에 당뇨약을 줄인 분도 있고 20년 만에 정상 혈압을 찾은 분도 있대요. 모두 할머니의 방법을 따라하면서 건강을 되찾으신 거죠. 할머니가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 한 달은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3개월이면 몸이 바뀌기 시작하고 6개월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할머니도 처음엔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으셨대요. 하지만 딸의 격려로 계속하셨고 결국 기적을 경험하신 거죠. 이제 할머니는 약값으로 나가던 월 5만 원을 저축하고 계세요.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작년에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시고 올해는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신대요. 무엇보다 약의 노예에서 벗어나 내 건강의 주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이 가장 크대요. 저는 72살에 새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이게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발목 운동 30번, 그리고 흑마늘 양파즙 준비.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혈압약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면서 진행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시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